부터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녹방도 지금 다시 제가 눌렀습니다. 자, 오늘 회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 이 종목 선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절반 정도 조금 뻥 좀 보태가지고 살짝 이제 뻥 좀 보태면은 뻥을 좀 보태면요. 한 절반 종목 선정이 절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원님들이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알아야 될 게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몰라도 되는 거. 제가 이 몰라도 되는 것을 하나를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다소 좀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임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국영수 중에 수학 필요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네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이게 뭔가 분쟁이 좀 일어날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를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일단 매매기법 알아야 되겠죠. 비중 조절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회원님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 그러면 종목 선정은 뭐가 좋냐? 일단은 당연히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는 거겠죠. 자,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냥 운빨로 때려 맞추고 요거 촉이 온다. 요거 관심 종목. 이게 아니라 일단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자, 일단 우선이겠죠. 일단은 대강대강 뽑을 때 오늘 자, 이렇게 막 회원님들이 자, 창을 0162를 켜서 자, 0162 단축키 누르시고요. 이렇게 종목을 쭉 뽑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쭉 뽑는데 자, 종목을 볼 때도 여기서 선정을 하실 때도 일단은 우선주 관리 종목 요거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1000원 이상 뭐 500원짜리, 400원짜리, 300원짜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재무제표가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뭐 자본 잠식, 맨날 적자 막 이런 적자 지속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 종목이 많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이 1000원 아래의 종목, 그렇다고 1000원 위로 종목이 다 또 재무 구조가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회원님들의 어떤 매매 위험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1000원 아래대의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실 때는 일단 상한가 친 종목을 먼저 눌러봄으로써 그날의 장의 분위기를 한번 감을 잡아보는 거죠. 감을. 어떤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나. 여기 보니까 코리아나 화장품이죠. 맞습니까? 자, 코리아나 화장품. 여기 한국 화장품. 보니까 다 화장품이다 이거예요. 코리아나,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요런 것들. 한국 화장품 제조, 그죠? 요런 것들 전부 다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 그 다음에 요거 PN풍년, 밥솥. 약간 뭔가 삐딱선을 탑니다. 요 세 개는 화장품인 건 알겠는데 웬 밥솥? 밥솥이 무슨 연관이 있지? 약간 요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자, 살짝 건너뛰어 봅니다. 보령 메디앙스, 육아용품. 자, 약간 이게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원님들이 이 종목들을 눌러가지고 뉴스를 자, 보시는 거예요. 뉴스. 이 종목에 나온 뉴스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코리아나. 자, 코리아나 뉴스를 읽어보시면은 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최근 이거 뭐 추석 연휴 때 혹은 요거 우리나라 중국 중추절하고 추석 연휴 요때 섞이니까 요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싸그리 그냥 쇼핑을 그냥 싸그리 끌어가 버리니까 이래서 얘네들이 올라갔구나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묶으면 화장품이다 이거요. 빨간 펜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요 세 개는 분명히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 누가 보더라도 화장품 주식이죠. 그죠? 이 글씨가 지금 티가 안 나는데 색깔을 잠깐 바꿔서 화장품. 자, 화장품 주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화장품 테마가 형성이 되었구나. 요렇게 넘어가면 오늘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게 함정이죠. 자, PN풍년은 종목을 자 한번 눌러보니까 얘도 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밥솥을 사간다 이거예요. 한국 밥솥으로 밥을 지으니까 그렇게 밥이 맛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막 쿠쿠전자 한때 쿠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리온, 쿠첸 이런 종목들이 굉장한 히트를 쳤었죠. 자 얘들도 결국은 주체는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보령메디앙스 중국 엄마들이 이 중국 제품은 못 믿겠다 이거. 뭐 중국 젖병, 뭐 중국 분유, 뭐 그거 먹다가 애들 탈나기도 하고. 예전에는 중국 분유 잘못 먹였다가 애들이 막 집단으로 탈이 나가지고 아예 그 분유업체 사장이 그냥 강력한 처벌을 받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엄마들이 분유를 막 사재기를 하고 홍콩 넘어가가지고 막 싸그리 사재기를 해가지고 홍콩에 아예 분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희한한 웃긴 사태도 발생을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분유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중국에다가 그냥 팔아서 넘기면은 상당히 짭짤한 마진을 챙긴다.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얘도, 중국이네. 지금 그렇다면 이 화장품 테마도 단순히 화장품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죠? 중국으로 연관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요렇게 하나의 큰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큰 틀. 그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종목들은 결국은 다 뭐다? 한 통속이라는 얘기예요. 한 통속. 여기 있는 애들. 이거는 다 한 통속이라는 얘기죠. 한 통속. 코리아나, 뭐 풍년, 한국화장품, 뭐 보령메디앙스,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애들은 결국은 뭐다? 다 같은 하나의 중국 테마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은 하나의 중국 테마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중국 테마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중국 테마가 인기가 좋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단기적으로 이 중국 테마 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이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 중국 테마 쪽으로.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이게 지금 중국 중추절 그 연휴 때문에 지금 연휴 기대감으로 얘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주가는 원래 자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리옴쿠첸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리옴쿠첸. 리옴쿠첸이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자, 쿠쿠전자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얘도 그 비슷하게 쿠쿠전자와 비슷하게 가격이 좀 더 형성이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비록 올랐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리옴쿠첸을 끌어올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여기 뉴스에 보면은 리옴쿠첸 자 쿠쿠전자가 뛰자 뭐 덩달아 강세 여기 보시면은 자 봐봐요. 쿠쿠전자 상장 기대감 반영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여기 보시면 나옵니까? 여기 나오나요? 쿠쿠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수만 원을 받을 건데 리옴쿠첸은 10,000원 근처밖에 안 된다. 더 받을 수 있다. 더 간다. 더 받는다.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리옴쿠첸과 쿠쿠는 이 밥솥업계의 양강구도이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요 두 개가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쿠쿠는 아직 상장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리옴쿠첸은 가격이 17,000원 부근인데 지금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은 쿠쿠는 상장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리옴쿠첸이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양강구도인데 야 리옴쿠첸이 17,000원 받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지금. 더 갈 수밖에 없어.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지금 막 몰린다고요. 하지만 자 보세요. 축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가의 상투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쿠쿠전자가 언제 상장을 했습니까? 여기 8월 6일 날 상장을 했어요. 8월 6일. 요 날짜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8월 6일 날 자, 첫 상장을 하고 거래가 일어납니다. 여기 잘 기억하세요. 8월 6일. 꼭 기억하세요. 8월 6일. 상장하자마자 상장 시가가 얼마예요?
18만원이죠. 18만원. 그죠? 18만원이다 됩니다. 18만원. 어마어마하죠. 리엄쿠첸의 가격이 10배, 10배. 10배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들 이런 걸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리엄쿠첸은 야, 한 4만원은 가야지. 한만 못해도 야, 4만원은 가야지. 쿠쿠전자가 18만원인데 리엄쿠첸이 뭐 17,000 얼마? 야, 씨, 그래도 한국 내에서 밥솥 인기가 그래도 삐까빠까인데, 더 내놔라 이거죠. 더 내놔라. 하지만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의 무대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쿠쿠전자가 훨씬 더 이 리엄쿠첸보다 앞섭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쿠쿠전자가 자 8월 6일을 기점으로 상장을 했어요. 자, 리엄쿠첸 주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엄쿠첸 8월 6일 이후로 어떻게 돼요? 주가는 8월 6일 이후로 주가는 회원님들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8월 6일 이후로 쿠쿠전자가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이 나와버리죠. 여기가 쿠쿠전자 상장일이거든요. 여기가 자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가는 밑으로 빠져버리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자, 이와 같은 뉴스를 이용을 해서 주가 상투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뭐다? 이거는 재료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 기대 심리가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라고. 그래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는 뭐다? 재료의 유통기간이 많이 남은 걸 사야 돼요. 회원님들이 마트에 가서 생선 구매하실 때 최대한 싱싱한 거 사려고 하잖아요. 왜? 오래 보관하려고. 맛도 있고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내일 당장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모레 먹을 수도 있고 3일 후에 먹을 수도 있는데 내일 상해버린다? 그러면 돈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우유를 살 때도 유통기한 보고 사시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우유 사실 때 유통기한 안 보고 사시는 분들 있나요? 유통기한. 최대한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걸 사죠. 그죠? 최대한 유통기한 아마 많이 남은 걸 사실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유통기한이 다 되니까 어떻게 된다? 유통기한이 다 되니까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거죠. 상해버린 우유예요. 재료에는 날짜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날짜. 이 재료에는 날짜라는 개념이 있어요. 날짜. 자,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갈만한 날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등치가 작은 종목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뭐 대형주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 대형주는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회원님들이 생각나시는 거. 뭐 애플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시고요. 예,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애플 이랬다가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원따봉 날려드립니다. 원따봉. 롯데칠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최고 대형주는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의 회원님들이 자, 주가를 놓고 보시면은 요때 이후로 주가 꺾인 거 인정하시죠? 자, 여기 이 가격을 넘지 못하고 요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확 뭉개집니다. 맞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5, 6월달을 기점으로 주가는 무너져 버리죠. 여기 5월달, 6월달, 여기 6월달을 기점으로 자, 주가는 무너져요. 주가는 무너져 버리죠. 여태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그죠? 잘 나갔던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느 순간 자,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155만원 요 근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죠.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뭐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슨 애들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제 100원 벌었는데 오늘 1000원 벌고 어제 1000원 벌었는데 오늘 갑자기 20원 벌고 그러진 않죠.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자, 그러면은 어디서 우리가 또 이유를 찾을 수 있냐. 자,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원님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하면은 이 단어. 가장 삼성전자에서 유명한 제품 이름. 유명한 제품 이름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제품 이름.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이 귀신같이 다 팍팍팍 맞추네. 맞아요. 예,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입니다. 갤럭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명이죠. 텔레비. 예, 텔레비전도, TV도 유명하지만 TV 브랜드 이름을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그죠? 삼성전자 TV 이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각 TV마다 분명히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명칭이 기억이 안 나죠. 문제는 기억이 안 나죠. 제대로 된 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갤럭시 잃어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하나의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한 가지 주목하실 거. 자, 갤럭시 S4. 얘가 지금 발매일이, 자, 발매일을 한번 볼게요. 발매일. 한국 출시.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한국 출시. 요거. 4월 29일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 회원님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자, 4월 29일에 출시를 하죠. 그죠? 갤럭시 1, 2 때까지는 솔직히 삼성전자는 별로였어요. 갤럭시 S1, 갤럭시 뭐 S2 나왔을 때는 사실 좀 별로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단순한 뭐 카피캣 정도. 근데 갤럭시 S3에서 공전저루의 진짜 히트를 빵 터트려 버리죠. 갤럭시 S3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가 더 들끓기 시작합니다. 야, 갤럭시 S3에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갤럭시 S4에서도 뭔가 한 방 더 터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유지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2013년 4월 29일에 드디어 갤럭시 S4를 딱 전 세계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개봉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9일. 자, 이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9일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2013년 자 4월달과 5월달에 그저 갤럭시 S4가 발매가 되고 난 이후로 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폭락이 나와버리죠. 맞나요? 자, 4월달 이후로 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4월에 발매 이후로. 갤럭시 S4 발매 이후로 뭐 몇 프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빠져버리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기대했던 것만큼은.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뭐 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것이다. 판 사람이 많으면 산 사람도 제가 많다라고 그랬죠. 그죠? 판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팔았으면 산 사람도 그만큼 있는데 왜 빠져?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비싸게 이 주식을 사주려는 사람이 없다. 왜 이 주식을 비싸게 더 이상 비싸게 사주려는 사람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상당히 여태까지 큰 기대심으로 뭔가 한 건 해줄 거야. 그래도 갤럭시 S4인데 그래도 삼성전자인데라는 그 기대감으로 자 어떻게든 이 위에서 버텼다고요. 어떻게든 이 위에서. 그래서 갤럭시 S4가 이 갤럭시 S3의 실적을 몽땅 다 갈아치울 거다. 한 번 더 핵탄두를 터뜨려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더라. 계속해서 판매량이 공개가 되고 자 시중에 이제 쫙 풀렸는데 의외로 이 갤럭시 S4의 성적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성적은 나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이제 걱정이 생기겠죠. 걱정이. 야, 이 정도 판매량 가지고는 이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등장을 하게 되고 매도에 나서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힌트는 뭐다? 날짜라는 겁니다. 날짜. 자, 날짜라는 거죠. 날짜. 재료의
날짜가 다 와갈 때는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아이폰 6가 되겠죠. 맞나요? 이제 곧 아이폰 6가 자 9월 달에 발매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9월 달이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미 그 기대 심리가 주가에 상당수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종목이 있겠죠. 오늘따라 오타가 심하네요. 자, 굳이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 여기 지금 자 고가권 이제 고가 부근에 이렇게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얘는 왜 올라갔을까요?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여기 아이폰 효과로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 그러면서 여기서 증권사의 추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만원 가니까 한번 매수를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2만원 가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회원님들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폰 6가 곧 나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전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소식인데 왜 여기서 추천이 나올까? 이런 가격대에서 추천이 나올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여기서 추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추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추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요 구간인가? 저 자리에서 추천을 날렸을 때 과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 것이며 누가 과연 가장 많은 손해를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걸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약간 뭔가 좀 구린 게 있는 것 같다. 에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렇다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런 여지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너는 나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단기로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종목이 빠져버리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차익 실현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은 난 이 종목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종목을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걸러내면서 종목이 압축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 종목만 우리가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자 21선을 뚫어준 시가 돌파 원 매매기법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그 안 속을 우리가 좀 뜯어서 그 안 내면까지 우리가 한번 뜯어보면은 굳이 내키지 않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뉴스를 참고하셔야 돼요. 뉴스. 주가가 분명히 회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고가권이라 생각하는데 주가가 상당히 나름 많이 그래도 올랐다 생각하는데 이 구간대에서 왜 이 증권사의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걸까? 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고가권에서 이렇게 추천이 나왔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남길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 주인공이 과연 내가 될까? 나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될까? 아니면 이 종목을 미리 사전에 많이 사놓은 사람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차트상의 자리에서 뉴스가 나올 때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이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회원님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종목 자 링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링네트. 자 링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마냥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매매기법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기법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그죠?
오늘은 약간 다소 좀 하드코어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수준이 살짝 높아진 내용이에요. 원래 이렇게 수준 높은 내용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전체 이제 카페 회원님들이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은 카페에서 매매기법을 적어도 한 달, 두 달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알아야 되는 상당히 좀 하이 퀄리티의 내용이니까 회원님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얼씨구나 그냥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기법으로 접근하자. 콜! 그렇게 들어가면은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여기서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요. 여기서 만약에 회원님들이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여기 시가를 뭐 뚫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별로 못 올라가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별로 못 올라가고. 뭐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종목은 왜 별로 못 올라갈까? 자,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종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기서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디지털 조선 같은 종목은 자, 디지털 조선 같은 종목은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 한번 뚫어주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넥슨 GT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넥슨 GT. 넥슨 GT도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고 나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이렇게. 그럼 어떤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왜 밑에서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바닥을 기는 걸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분명히 똑같은 매매기법을 적용을 해서 같은 매매기법으로 똑같이 들어갔는데 누구는 종목이 팍팍 잘 가고 누구 거는 종목이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게 매매기법이 안 맞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럼 링네트라는 종목은 왜 안 가는가?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딱 뚫었어요. 이제 여기서 회원님들이 자, 볼린저 밴드 매매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땅 돌파를 하니까 회원님들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죠. 뭐다? 아침에 갭 상승. 자, 아침에 갭 상승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아침에 갭 상승요, 시가 갭. 자, 상승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요렇게 전일 종가 아래로 아래 꼬리를 주두라 이겁니다. 예, 팡3891님 반갑습니다. 전일 종가까지 딱 주두라 이거요. 전일 종가 아래나. 그 다음에 시가를 요렇게 뚫어줘서 자,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 자, 이제 내가 매수 타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죠. 그죠? 자, 아침에 갭 띄우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한번 밀렸다가 맞습니까? 음봉으로 한번 밀렸다가 그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종목이 보여주겠죠. 저 요때까지는 매수 안 했다가 어떻게? 이제 양봉으로 변환을 해주는 자, 요런 모습이 나오면은 시가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요 순서 기억나시죠? 요 순서. 그죠? 요 순서가 되면 매수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작전을 세워놨어요. 자, 작전을 세워놓고 이제 잠들기 전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내가 한번 잠깐 점검해볼까? 뽑아놓은 종목 한번 잠깐 점검해볼까? 하고 뉴스를 딱 봤어요. 요때 날짜가 언제냐? 8월 27일입니다. 요때 종목이 등장한 요때 날짜가 자, 8월 27일이에요. 자, 우리 회원님들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7일. 이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추가 상장. 주가가 이제 막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누군가는 요거 팔고 싶어가지고 그죠? 갑자기 무료 쿠폰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무료 쿠폰을. 회원님들이 한참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손님을 더 받아야 되는데 막 책상이란다. 테이블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회원님들이 예전에 개업 때 무료로 쿠폰을 뿌렸는데 한 20명이 그 쿠폰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테이블이 한 3개가 비었고 손님들이 이제 딱 사 먹으려고 줄을 저 끝까지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돈도 한 푼도 안 되는 무료 쿠폰을 든
이 무슨 그지도 아니고 확 몰려온 거. 힘이 빠지죠, 그죠? 좀 힘이 빠질 수, 왜냐면 근데 무료 쿠폰을 뿌렸잖아요, 회원님들이. 회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무료 쿠폰을 뿌렸잖아요, 어쨌든. 그럼 애초에 뿌리질 말든가. 어? 지금 무료 손님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진상 떨면 어떡하려고, 회원님들. 잘 해줘서 보내야 되겠죠. 마음은 상하지만, 그죠? 그러면 가게 매상에 타격이 좀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손님들은 뒤에서 계속 줄은 서지. 근데 무료 쿠폰으로 와가지고 막 먹고 겁나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겁나 막 수다도 한 2시간 떨어버려, 수다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료 쿠폰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타이밍이 해필 타이밍이 좀 잠깐 손님이 빠지고 났을 때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해필 타이밍이 그렇죠. 힘 빠지죠. 회원님들도 지금 이야기 들으시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회원님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당연히 힘이 빠지죠, 좀. 지금 손님 한참 받아가지고 돈 매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의 매상에 도움이 안 되는 손님들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주식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다? 주식 물량이 더 늘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24만 주가. 24만 주가. 가격은 얼마? 상장 가격은 또 요런 거. 물론 보호 예수 기간이 있었네. 보호 예수 기간이. 하지만 보호 예수 기간이 2014년 8월 27일부터인데 아무튼 요게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물량이 당장에 나오는 물량은 아닙니다. 당장에 이 24만 주가 그 다음날 시장에 풀려가지고 물량이 확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맥을 못 추는, 힘을 못 쓰느냐. 또 다른 추가 상장이 나올까봐 두려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 이 회사의 어떤 특정 관계인이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좀 올랐다 생각해서 그냥 팔려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행사를 하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쿠폰을 들고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찾아올 가능성이 농후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명이 누군가가 자 상품권을 들고 찾아와서 물건을 바꿔간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금이 때인 것 같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쯤에서 그 쿠폰을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주식을 내다 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또 다른 추가 상장이 나올까봐 투자자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또 다른 추가 상장의 등장이 있을까봐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또 추가 상장 또 하면 어떡하지? 또 하는 거 아니야? 이 뭐 혹시 유상증자 이거 뭐 이런 거 혹시 나오진 않겠지? 약간 이런 식의 불안감들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뭐다? 이런 식으로 뭐 추가 상장이라든가 뭐 신주 인수권 행사라든가 자 물량이 늘어나는 뉴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물량은 적고 수요는 많아야 주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주가 상승에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물량이 늘어나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귀해지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은 별로 없죠. 골동품, 뭐 경매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무슨 이거 뭐 중국 청나라 시대 때 무슨 도자기인데 와 이러면은 그 도자기는 세상에 몇 개 없는 도자기죠. 그러니까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단 말이에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주식을 누가 더 찍어내버리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 회원님들 설사 매매기법에 맞아 보이는 자 요런 자리가 나오더라도 종목을
보류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착착 쳐나가는 거예요. 종목이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다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종목을 압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재화는 우리가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종목을 다 거래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몰라도 되는 거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대부분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캔들, 일단은 주가가 제일 중요하죠. 주가, 가격을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캔들, 그 다음에 뭐 이평선,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굳이 여기에다가 한 가지 요소를 더 포함을 하자면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이걸 모르고서는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2005년, 6년, 7년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소문이 퍼집니다. 이걸 알아야만 한다. 이것만 알면은 뭐 하루에 몇만 원씩은 무조건 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책도 막 나오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전국 각지의 떠돌이 단기 매매자들이 막 몰리는 현상들도 생겨났었어요. 그게 바로 뭐다?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현재가창이에요. 현재가창. 게시물 제목을 쓸 때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이 또 있죠. 현재가창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나 뭐 블로그에다 글 쓰면은 조회수 확 올라가요. 사람 꼬시기 진짜 좋아요. 이 현재가창이라는 게. 자, 현재가창을 잠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창. 이 안에 굉장히 어떤 숨겨진 많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물론 현재가창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왜냐면 이 현재가창 하나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정보가 굉장히 어떤 비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자, 현재가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몰라도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몰라도 되는 이유. 자, 현재가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뭐 왼쪽에서 차트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 체결창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뉴스를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재무 정보를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이 현재가창 하나만 있으면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차트도 볼 수 있지, 뉴스도 볼 수 있지, 재무제표도 볼 수 있지. 맞잖아요. 회원님들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거래대금도 볼 수 있지. 여기 거래대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신용잔고, 요 상황.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볼 수 있지. 이 창 하나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굳이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요거는 분봉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살짝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할 때 유리할 수도 있는 건데,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을 때 유리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상 그다지 쓸모는 없어요. 여기서 어떤 종목의 분위기, 한마디로 스캘퍼들에게 좀 유리한 걸, 스캘퍼들에게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스캘퍼들에게 중요한 거 뭐, 여기 체결창이죠. 체결량, 찌질하게 한 주, 두 주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만주, 10만주 단위로 물량이 확 들어와서 이 물량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어디선가. 이 체결창에 보면 갑자기 여기 체결량에 막 이렇게 들어와버려요. 뭐 10만 단위로 막 이렇게 한 방에 훅 들어와요. 한 방에 훅. 한마디로 개인이 행동하기 힘든 그런 물량이 훅 들어온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약간 그런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 힌트. 자, 체결량. 그 다음에 체결 속도. 체결 속도를 보는 거예요. 체결 속도. 아까까지는 3초에 한 번씩 거래가 일어났는데 지금 1초 만에 여기서 거래가 다다다다닥 일어나더라고요. 1초도 안 돼가지고 쫙 일어나. 여기 시간이 딱 나와있지. 시간.
여기 보시면은 막 시간. 근데 이게 막 1초도 안 돼가지고 거래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확 일어나더라고요. 체결량, 체결 속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체결량과 체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또 몰라도 상관없어요. 참 웃기죠. 중요하다 해놓고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 체결량, 체결 속도. 그 다음에 체결되는 위치죠. 요 아래에서 거래가 되느냐, 요 위에서 거래가 되느냐예요. 이 위에서 거래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다? 이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말은 지금 이 가격에 받쳐놓고 사지 않고 이 위의 가격을 지금 막 지불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기까지 떨어지면 살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살게, 물량 받쳐놓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할게, 이런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체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못 기다리겠다. 야, 그 돈 내가 지금 줄게. 17,400원. 야, 그거 내가 지금 줄게, 지금. 17,450원, 17,500원까지 오케이, 콜. 여기까지 한 방에 확 다 사들이는 물량이 확 계속 들어온다. 전형적으로 종목이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개풀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현재가창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어쩐다. 이 숫자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다루는 세력들이 뭐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비밀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간첩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회원님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걔네들이 하다못해 카카오톡이라도 보내면 되겠구만은 여기서 뭐 숫자로 몇 개를 찍으면은 여기 위에서 팔라는 짓이라는 동. 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분들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묘히 나쁜 마음을 품고 활동하는 이 증권 강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바닥에 많단 말입니다. 현재가창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한지 그러면 제가 한 방에 이야기를 끝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게요. 회원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하실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알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알고 몰라도 될 것은 그냥 넘겨버린다고요. 어차피 사람들에게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똑같은 흰 쌀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항상 전교석차 1등이고 누구는 꼴찌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방법의 차이가. 몰라도 될 건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현재가창은 몰라도 읽을 줄을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느냐? 간단하죠. 자, 회원님들이 여기서 만약에 매매기법을 만든다 이거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에서 매매기법을 만들어서 자, 전 고점을 이렇게 뚫어주니까 회원님들이 이런 매매기법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거래량 터져 있고 전 고점 뚫고 나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거래량은 줄면서 눌리니까 종목이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를 터득한 것 같다. 자, 이 매매기법이 자 2013년에도 잘 맞는지 한번 찾아볼까? 해서 2013년에 회원님들이 뒤적거려 보니까 매매기법이 잘 맞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기법은 탄생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죠.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가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어떤 질문이야? 이때 당시에 현재가창 본 사람 손. 자, 이때 당시에 현재가창을 본 사람 손. 아무도 없죠.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제 말 맞다 1번 아니다 2번.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원님들. 이 자리에 현재가창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때 당시에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즉 애초에 이 매매기법의 탄생에 현재가창이라는 요소는 애초에 없었어. 애초에 없던 요소라고요. 애초에 없던 요소.
근데 왜 애초에 없던 걸 지금에 와서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없었어도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현재가 창이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급하게 뉴스가 터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순간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요럴 때는 또 현재가 창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혀 완전히 백해 무익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이지, 그죠?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지 쓸모없다라는 얘기와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죠? 맞나요?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는 몰라도 매매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소리고, 쓸모없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짜 필요 없는 시간 낭비다라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회원님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면 혹시나 제 말 또 오해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G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를,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매수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시가를 뚫자마자 종목이 그냥 올라가 버리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가를 만약에 뚫어주는 순간에 매수를 했다면은 상당히 수익이 크게 났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맞으면 7번 한번 눌러주시고, 얘는 시가를 뚫고 우리가 보통 시가를 이렇게 뚫어주면 요렇게 눌릴 때 산단 말이에요. 눌릴 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시가를 이렇게 뚫어주면은, 자, 이렇게 뚫어주면은 뚫고 나서 살짝 이렇게 눌릴 때 요 구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들을 하신다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홍 뚫고 올라가 버렸죠. 자, 이때 뚫어주는 타이밍 때 매수를 하는 경우, 요때가 이제 이 현재가 창이 나름의 그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 종목 한 종목 놓쳤다 이거예요. 놓칠 수도 있어요. 회원님들이 초보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뚫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시가를, 오늘의 시가가 여기죠. 자, 이거를 뚫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아, 요때 고마 뚫어주려고 할 때 내가 따라잡았어야 되는데 이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림을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회원님들, 제가 그림 한번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뚫어줄 줄 알고 만약에 사버렸는데, 샀는데 만약에 요렇게 돼버리면, 자, 요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경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나는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있다. 1번. 자, 뚫어줄 줄 알고 회원님들은 이쯤에서 따라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요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요런 경우도. 이러면은 초보분들이 바로 저런 데서 당한단 말입니다. 초보분들이. 저런 경우에 이제 현재가 창, 그 다음에 매매 경험, 한마디로 요렇게 뚫어줄 때 사는 것은 고수의 영역이에요. 고수의 영역. 고수의 영역이고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영역.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 여기 계신 회원님들 누구나가 다 고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뭐 세상에 1등만 해야 밥 먹고 사는 줄 알죠? 주식시장은 2등, 3등, 4등도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꼭 이걸 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내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내야만 하냐. 물론 얘를 이렇게 수익을 냈으면 오늘 좋았겠죠. 좋았겠지. 하지만 이거 말고도 얘도 있단 말입니다. 얘도. 자, 회원님들이 보니까 시가를 여기서 뚫어주는 움직임이 딱 나왔습니다. 보니까. 자, 시가를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러면 내가 에이, 여기다가 뭐 나는 주문 걸어놓고 잡아야지. 뭐 나는 잘 할 줄 모르니까 뭐 어쩌겠어. 계속 간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기다려 볼게요. 요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죠? 요 구간에서 매수의 기회를 딱 매수 주문 놓고 기다렸으면은 매수 체결이 띵동 하고 되죠. 띵동. 자, 띵동 하고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자, 쭉 올라가더라. 회원님들이 보시니까. 자, 여기 분봉으로 봤을 땐, 자, 분봉으로 봤을 땐 요 자리가 쌍고점 자리니까. 그죠? 쌍고점 자리니까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가 좀 나가줘야 되겠죠. 분할 매도. 그죠? 예, 우리 방에서도 이 종목을 거래를 했습니다. 예, 분할 매도가 나가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자, 분할 매도가 나갈 것인데, 자, 여기서는 현재가창을 몰라도 누구나 다 거래를 할 수 있었죠. 맞나요? 맞습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는 순간에는 현재가창이 없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되는 게 있는데 자꾸 뭘 더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더 알면 왠지 돈을 더 벌 것 같거든.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더 알게 되면 한마디로 뭐다? 내가 지켜야 할 것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게 그만큼 늘어나면 그만큼 내가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걸 알면 많은 걸 알수록 그 많은 것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회원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할 것만 일단 알자 이거예요. 알아야 할 것만.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매매기법, 우리 카페에 있는 매매기법, 그 다음에 종목 고르는 요령. 그죠? 종목 선구안이 중요하죠. 종목 선구안. 공도 스트라이크가 날라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선구안이 굉장히 좋으면 야구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야구 보시는 분들 맞나요? 그잖아요. 볼은 안 치면 되잖아. 무조건 가운데로 날라오는 것만 휘두르면 되겠죠. 그죠? 안 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바로 우리 회원님들도 선구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선구안. 선구안.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잘 하는 거 계속 갈고 닦으면 된단 말입니다. 계속 갈고 닦으면. 운동선수들이 물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 뭐 어떤 새로운 현란한 막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루 종일을 1년 365일을 퍼붓는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계속 기초 근력 단련하고 막 축구선수들 뭐 뭔가 희한한 기술을 내가 좀 관중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술을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티셔츠가 한 장이라도 더 팔릴 텐데 이러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발재간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한번 현란하게 보여줘야 이게 올해 티셔츠 판매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내가 올해도 이 구단에서 좀 발 붙고 앉아있을 텐데 이게 아니죠. 누가 그런 걸 연구합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기초훈련을 굉장히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회원님들에게 기초훈련은 종목 선구안이죠. 종목 고르는 요령, 그 다음에 매매 기법대로 제대로 된, 그죠? 제대로 매매 기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된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또 새로운 지식을 갈구한단 말입니다. 뭔가 또 새로운 걸 알아야만 할 것 같은 그 착각과 그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걸 회원님들이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오늘 강의 내용의 압축은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알아야 될 것과 몰라도 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알아야 될 것들은 즉 매매기법, 뭐 종목 선정 요령,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재무제표 보고 악재, 뉴스, 악재가 터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런 것들을 더 갈고 닦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연구를 해서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되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하시면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강의의 핵심은
딱 아시겠죠? 예,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무려 1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였는데 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돌아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생각이 분명히 저는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알아야 될 것과 몰라도 될 것들을 구분을 해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 매매를 회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매매를 한층 더 실력과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오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회원님들 뭔가 좀 와 닿으신 게 있나요? 자, 오늘 좀 와 닿은 게 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박수 한번 다 같이 쳐주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또 많은 회원님들이 상당히 와 계시는데요. 역시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이 방송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 계속해서 꾸준한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니면 주식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분들, 주변의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카페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와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다음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 지금 무료 강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 번쯤 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회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우리 회원님들 주변 지인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에셋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올바른 방법을 한번 공부해봐라 라고 회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것이 저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방송에서 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